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한중입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 장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장비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작아요. 작년에 비해서 실습 장비가 조금 작은데, 다행인 거는 좀 더 좋은 건 일단 좀 이제 명확하게 작년에 사용했던 것보다 좀 명확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로도도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점인 것 같은데, 일단 CPU는 똑같아요. 아트메가 128 CPU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딩은 지금 여기 보이는 10핀짜리 핀을 이용해서 다운로딩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LED와 뭐 FND, 그 다음에 LCD가 존재를 하니까 요 부분을 빨리빨리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주변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이번 학기에 응용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온도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저항도 있어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FND나 LCD의 표시 또는 LED에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도 있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는 핸드폰의 특정 앱을 가지고 데이터를 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서는 외부 원거리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 키트를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프로그래밍으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Y, Z 좌표 축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값을 측정해낼 수 있는 센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는 여러가지 예제와 함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진행을 하고, 응용 과정이니까 난이도 있게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소스 프로그래밍을 잘 보고 프로그래밍을 최대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이론, 회로의 구성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각 소자의 기능 이런 것들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험사에서 출판한 아트메가 128 기초와 응용 1 이라는 교재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제가 계속 파워포인트 자료는 계속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학교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자료는 그걸 가지고 보시고, 교재는 뭐 특별하게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래밍,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세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네. 기존에 우리가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DS라는 구조를 꼭 갖춰야 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타겟에 따라서 갖춰야 될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 좀 다릅니다. 컴파일러도 다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도 다르고. 그래서 이 타겟에 종속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종속된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머를 갖춰야 되는데, 작년에는 AVR GCC와 아트메가 스튜디오라 가지고 저희가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드비전이라는 컴파일러가 이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AVR GCC와 아트메 스튜디오를 써도 되는데 교재에 코드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코드비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비전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고 코드비전 내에 프로그램 내에 코드비전 칩 블래스터라는 프로그래머 다운로더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비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메가 128, 즉 이 장비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VR GCC를 가지고 AVR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아트메가 128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ARC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IARC를 가지고 AV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아트메가 128을 제어해야 됩니다. 근데 교재에는 코드비전 컴파일러를 가지고 아트메가 128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저희는 이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딩을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까지는 여러분들 해서 컴파일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또 같이 타이핑 해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실습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은 같이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두 완성이 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해서 타겟에서 어떤 동작을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그것 이외에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C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드비전 컴파일러가 있는 곳으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hp info tech.ro 잠깐만요. info hp info tech.ro hpinfotech.ro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프로덕트에 코드비전 AVR 버전 3.39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카테고리 가면 이렇게 상업용 제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션 교육용 버전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배포 버전이. 그래서 4KB 코드 사이즈까지는 프리 버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량이 좀 작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습 장비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 프리 버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AVR GCC, 작년에 사용했던 AVR GCC나 아니면은 AVR 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다른 컴파일러를 보통 배포용을 쓸 때, 그때는 이제 무제한이었었는데 그렇잖아요. 윈도우 OS도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서 쓰는 반면에 리눅스는 공짜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AVR GCC 같은 컴파일러는 리눅스 계열에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컴파일러라서 컴파일러 자체 리눅스 계열의 개발자들이 만든 컴파일러라서 컴파일러 자체에 용량 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코드비전 컴파일러 같은 경우 4KB 정도를 코드 사이즈로 리미트로 제한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저희들은 이걸 사용해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딩을 받아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 반디캠이 정품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이 10분밖에 안 돼서 좀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우스 클릭 소리라든가 키보드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인스톨을 진행을 해 주세요. 중간에 이제 인스톨을 하다 보면 드라이버 같은 것도 깔게 되니까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똑같이 다음 마침 이렇게 해서 다운로딩 받으시고 인스톨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비전 이벨루에이션 버전이 깔렸고 그 외 기타 이제 도큐멘트들하고 그 다음에 뭐 예제 소스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쓰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한번 깔았다 지워서 그럴 건데 지금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코드 내비게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C 소스를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콜 방식들, 불러내는 방식들 순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템플릿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클릭해서 사용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좀 구성이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V 할 수 있는 클립보드 창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안 쓰니까 다 이렇게 창을 닫고 내비게이터만 켜놓고 보통 사용을 많이 하니까 내비게이터만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메시지 창이 있는데 컴파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딩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워닝이나 또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프로젝트에 있는 메뉴들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지고 코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컴파일, 링크를 통해서 헥사 파일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툴이나 세팅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메뉴들은 사용을 해 가면서 우리가 좀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드 비전의 굉장히 큰 기능인데 코드 위저드 AV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다른 컴파일러에는 일반적으로 없는데 윈도우 컴파일러에 좀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마법사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코드 컴파일러에서 잘 없는 기능인데 이런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CPU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의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주면 코드 기본적인 코드가 자동으로 짜여지고 그 안에 동작 프로세스만 우리가 구성을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 아직은 좀 서투르신 기초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중급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기를 권장하진 않아요. 세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코드비전 AVR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LED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FND, LCD 이런 종류들을 먼저 구동을 시켜보고 나중에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쪽에 디스플레이 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법부터 그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다운로딩 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